제가 다 아는 친구들이네요. 화빈은 쌤이 수업은 해본 적은 없고 지아랑은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인가? 그지? 그 다음에 지호도 쌤 수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PF까지 올라온 거 너무 축하하고 이제 아마 올해 거의 마지막 레벨업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올해 11월, 12월 하고 나면 예비 중에 레벨 준비할 거기 때문에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뭐 L7이냐 PF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얼마만큼의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늘 쌤들이 엄마들께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려. 그러니까 물론 뭐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 있어요가 레벨을 결정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알잖아요. L7에서 공부하는 거랑 PF에서 공부하는 거랑 책은 같아요. 거의 다. 문법도 같고 뭐 비슷비슷하게 갈 거야. 근데 양이 훨씬 많죠. 숙제도 더 많고요. 암기해야 하고 공부하고 투자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1차적으로 지금까지 아무튼 PF에 있거나 올라온 친구들은 그게 증명돼서 온 거라고 쌤은 믿어. 뭐 서현쌤이 판단하셨든 쌤이 시험지를 같이 보고 얘기했든 또 우리 선생님이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하는 것들이 적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되게 많고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하는데 어쨌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거고 12월 달에는 강배치고사를 봅니다. 예비 중1 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예비 중1은 인트로 반, 컴플릿 반, 인터, 엑스퍼트, 외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하반기 지금부터 최상위 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반으로 갈지는 PF 반이니까 뭐 얘도 가겠지? 그런 건 없어. PF에서 막 컴프 가기도 하고요. 인터 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거는 본인이 보여주는 거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이 뭐 그렇다고 매 순간 긴장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진지했으면 좋겠어.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굳어있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나를 다 알아요? 선생님 알아요? 왔다 갔다 갔어요? 응. 그러고 치아는 쌤 알 거고 서비는 쌤 알아? 혜윤이한테 무슨 얘기했어 혜윤이가? 안 좋은 얘기했지. 혜윤이 지금 선생님이랑 1년 내내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 잘리쌤 공부만 시키고 뭐라고 했어 혜윤이가? 재밌다고 그랬어? 웃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그랬어? 긴장한 거 같네. 지원은? 누나가 말로 얘기 안 해? 누나랑 수업한 적 있는데 작년에? 응. 선생님이랑 친하대요. 그래. 나도 누나랑 친하다고 전해줘. 잘 지내냐고 좀 물어봐줘. 못 본 지 오래됐어 몇 달. 누나 중3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안 온 친구도 있어서 녹화를 좀 뜰 거고요. 일단은 맨 앞장 쌤이 이거 좀 바꿔봤는데 어때 얘들아? 저녁에 나도. 아 또 바꿀 때마다 저녁에 낫대. 이거 예쁘지 않아? 나름대로 깔끔하고. 이게 더 낫지? 빽이라서 별로. 아니 원래도 이게 이 색깔이야. 근데 이 색깔 해봤자 뭐 빨간색 이 정도밖에 없어. 잉크를 아껴야 되니까 맨날 나오는 거라. 원래는 표지가 조금 더 귀여웠는데요. 이제 너네가 나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성숙한 걸로 바꿔봤습니다. 이름 쓰시고요. 오른쪽 위에 항상 습관처럼 이름 꼭 쓰시고 홈워크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다 같이 보는 거니까. 자, 절대어의 5100-3 오늘 새로 받은 파란색 책이고 원래 하던 책은 301에서 600 아닌데 310이라고 되어 있어? 야우 벌써 오타 발견. 고맙다. 301이다 얘들아. 미안해. 301 고마워. 301로 고쳐줘. 큰일 날 뻔했네. 301에서 360까지 할 거고요. 첫날이니까 첫 시험이라서 유범위만 있어요. 파생어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시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쌤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너스를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걸로 통과는 이제 안 시켜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안 쓰는 게 나은 거야. 아 써야지 그래도. 쓰면 쌤이 알 수 있잖아. 열심히 공부했구나. 무슨 말이냐면 커트라인이 이제 20점 만점으로 봤을 때에는 19.5점으로 할 건데 계속해서 근데 보너스 점수가 파생어를 썼을 때 0.5까지는 해줘야겠다. 그래야 소수점이 되니까. 그치? 방림에서 19.5. 0.5는 파생어로 인정해줄게. 파생 표현을 쓰면 0.5 플러스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줄 거고 직전 달까지만 해도 3점까지는 유지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똥꼬들이 조금 들여오는 것도 있고요. 파생어로 그냥 퉁치지 뭐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거의 연말에 왔고 너네 지금 이거 몇 바퀴째 돌려? 5바퀴째 아니야 거의? 에이 처음 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이 책이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아요. 10개 솔팅하면 한 6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해보고 너무 어렵거나 하면 또 고칩시다. 우리 좀 이제 플렉서블하게.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보시면 되고요. 콜로케이션도 그러면은 301에서 315다. 보셔주세요. 또 310부터 나가면 큰일 났어. 5개. 왜 이렇게 못하가 났지?
310 아니고 301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절대와의 5100-4라고 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추가 단어를 위해서 여기 따로 수업자를 넣어주는 건데 원래는 이제 목요일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개강일이라 선생님이 넣었거든요. 한번 요거 외우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요거는 파생어 없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표제어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오시는 겁니다. 단어 셀트하기가 조금 많겠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초대받으면 셀트 인증을 할 때마다 그냥 찍어서 올리면 돼. 그럼 그게 이제 플러스 점수로 들어가서 그거는 통과에 반영이 될 거야. 저는 그냥 학원 친구. 미안해. 우리 윤선 학원 친구로 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RC 우리 Reading for the Real World는 책이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 화요일엔 지금 복사본으로 레벨업 친구들 줄 거고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정말 간단하게 지문 분석만 한 5분 정도만 해드리고 그리고 그곳엔 3번, 4번 같이 할 거니까 이거 문프로 되어 있는 거는 레벨업한 친구들은 X 쳐도 돼요. 문제풀이 할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숙제에 문풀 되어 있는 거는 레벨업한 친구들만 X를 쳐버려. RC 문풀을 해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는 해오시면 되고요. 지문 분석은 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오늘 해드릴 거니까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Reading for the Real World 다음 주 화요일에 배울 거를 당연히 미리 우리가 RC 단어 항상 예습하죠. 오늘 나와 있는 Profitability부터 해서 14개 단어 쉬워요. 요거 오늘 예습할 거니까 암기해서 시험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오늘 새롭게 나가는 책 문법이 내신다 3 5형식 문장인데 작은 소단원이 1에서 3까지만이에요. 개념 노트, 문제풀이, 오답 노트 해오시면 되고 옆에다가 적어줘. 백지 테스트 준비라고 적어줘. 백지 테스트 준비. 백지 테스트를 어떤 형식으로 보냐면 쌤은 칠판 필기 해드리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거고 다음 시간에 다 시작 이렇게 하면 진짜 백지에다가 칠판 필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볼 거야. 일문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연습해 오시고요. 토플 라이팅 스피킹 과제 이번 주부터 다시 SELC 9192 열립니다. 하시면 되고요. 단톡방이랑 학원 친구의 쌤이 아마 문자 남겨드릴게요. 링크 해서 일요일까지 인증하시면 됩니다. 숙제 관련 질문 혹시 없을까요? 그러면 쌤이 오늘 지호랑 지아랑 그 다음에 우리 화비는 저녁에 쌤이 보내줄게요. 링크랑 필요한 것들 학원 친구랑 단톡방으로 같이. 괜찮죠? 우리 단톡방에 자아쌤 같이 계시니까 원어민 쌤 거 뭐 질문이 있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거기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 긴장? 왜 긴장한 거야 너네들은? 맨날 보는 얼굴인데 긴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긴장 안 했는데 세연이는? 너도 긴장 안 했네? 왜 이렇게 다 굳어 있어 근데? 괜찮은 거 맞지? 아니 이렇게 웃어봐 이빨 보이고 이렇게 알았어. 자 해보자. 자 순서는 RC 단어 먼저 빠르게 예습하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복습, 크포센 복습, 그 다음에 그래머 이렇게 할 거고요. 조금 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이번 달에는 빅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빅데이는 초등으로서 보는 막 빅데이야. 마지막 빅데이. 21일, 22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화목이라 22일이네요. 초등에서 보는 마지막 빅데이 좋은 결과 남기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불리한 친구들 쌤이 감안하고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엘세븐이나 앞에 거 안 배웠어야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 그거는 감안하고 볼 거야. 오케이? 자, 단어 한번 따라하면서 솔팅 할 수 있게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12-2 다음 주에 배울 단어들 미리 좀 연습합니다. 자, 1번 따라하세요. Profitability. 다시 한번 Profitability. Profit이 이득, 수익이죠. 그쵸? 옆에다가 benefit이라고 적어놓을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적냐면 쌤 보고 칠판 따라해주세요. 쌤이 이렇게 Profitability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단어를 조금 쪼개봤을 때 당연히 제일 쉬운 덩어리가 Profit에서 끊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Benefi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득 얘기할 거니까 이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때 이거 profitable 한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명사형으로 바꾼 게 ability를 붙인 거고요. 옆에 형용사형 profitable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똑같은 말로 reward가 있는 거니까 따라하세요. rewarding. 좋아요. 두 번째 commentary. 그냥 코멘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댓글처럼 뭔가를 해설하는 걸 얘기할 때 논평, 해설 이런 단어가 commentary입니다. 3번에 별표 치고 형광펜 쳐놓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Turn a blind eye. 뒤에 보통 to랑 같이 쓰여요. 전치사 to를 써서 내가 이걸 분명히 봤는데 봐놓고도 blind, 못 본 척하는 거야. 모른 척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요. 다음 시간 본문에 등장합니다. 4번 따라하세요. Governance. govern이 뭘까? govern. 뭐하다? 관리하다. 좋아. 통치하다, 관리하다. 옆에 적어놓을까요?
우리가 government가 뭔지는 너무 잘 알잖아요. 통치하다, 관리하다. 우리가 govern에서 온 명사형 중에 government가 통치하는 부서니까 정부겠죠. government of the country 얘기할 때. 근데 governance 해버리면 그 통치 또는 관리 방식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5번에 자 hazardous 그러면 우리가 hazard라고 하는 게 원래는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한이란 뜻이고요. 우리 risky랑 똑같은 단어겠죠? 옆에 적어놓을까요? risky 또는 뭐 dangerous 이런 거 쉬운 것들 적어놓으시고 risky, dangerous. 그다음에 6번도 한번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현관편 쳐볼까요? 자 charitable. 우리가 charity가 무슨 뜻이야? 자선단체, 그럼 자선단체의 관련된 거고요. 자선단체 관련된 것들이 보통 좋은 쪽에 가까워. 그래서 3번 뜻의 너그러운 이란 단어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8번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volunteerism, operational 넘어가시면 되고 9번에 별표 치고 형광펜, 자, altruistic 다시 altruistic 이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이타적이 뭘까? 그렇지, 타인을 배려하는 거. 그럼 반대말은 뭐야?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기적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자, 이기적인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써? selfish도 물론 더 쉽고요. 이기적이란 말은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고 나만 아는 거잖아. 그럼 내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쓰기도 해요. 들어본 적 있나? egoistic. ego가 뭐야? ego. EGO. 자아라는 뜻이거든. 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중심이 된 거니까 egoistic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근데 꼭 나쁜 말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selfish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egoistic은 본인의 중심인데 뭐 그 나쁜 거야? 그냥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 볼 수 있고요. altruism 그러면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10번의 별표 형광펜, 자 bottom line. 다시 bottom line. 뭐든지 간에 내가 쭉 말을 한다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숙제 잘해와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싶은 얘기는 숙제 잘해와 하거든. 그럼 맨 마지막 줄에 얘기한 거니까 핵심이란 뜻이고요. 형광펜 쳐놓고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거를 스피치 할 때도 많이 쓰고요. 라이팅 할 때도 씁니다. bottom line. 어쩌고 그래서 so the bottom line is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나 hey let's get to the bottom line 무슨 뜻이야? 핵심만 얘기해 라는 뜻이야.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1번에 따라하세요. recall. 뜻이 완전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recall하다 라는 콩글리시도 있어요. 다시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 준우야 요 펜 되게 좋거든. 사갈래? 준우가 네 500원에 살게요. 가져갔어. 다음날에 보니까 안 나와. 어떻게 할까? 이거 다시 환불하잖아. 그쵸? 근데 환불하는 거랑 반대로 쌤이 안 되겠다. 이거 잘못 팔면 준우가 소문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주세요. 회수하는 거야. 돈 드릴게요.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상품으로 따졌을 때는 상품을 회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우리 나와 있죠? 회수라고 하는 건 다시 돌려받는 거고요. 보통은 하자가 있는 용품이에요. 하자가 무슨 뜻이야? 하자? 문제. 그렇죠. 보통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팔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 많은 경우 전자기기나 자동차 같이 크게 비싸게 파는 것들은 팔았는데 문제가 있어. 알고 보니까 우리 잘못이야. 그러면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그게 리콜이야. 그리고 첫 번째 원래 보통 더 많이 쓰는 recall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This recalls me of something. remind랑 거의 비슷한 거야. 혹은 이런 거죠. Hey, please recall the memory from last class. 그럼 무슨 뜻일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봐 라는 뜻이거든요. 상기시키다 또는요 떠올리다 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하게 만들다 라는 뜻까지 가기 때문에 CF로 거의 비슷한 뜻이 나와 있는 evoke라든지 arouse라든지 또는 bring about이라든지 trigger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불러일으키는 것들 많은 단어 있으니까 같이 적어놓고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inauthentic, in에서 한번 샥 끊어주세요. 그럼 authentic이 진짜니까 inauthentic은 당연히 진짜가 아닌 걸 거고요. 진짜 in이라고 하는 옆에 authentic에다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authentic과 동의어 G로 시작하는 거 쉬운 거 뭐 있죠? 그렇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authentic과 동의어 더 많이 쓰이는 거 genuine.
되셨나요? 천천히 필기하시고 13, 14도 빠르게 읽어만 볼게요. 자, 패러디금 안 그러고 paradigm 이렇게 해버리죠. 콩글리시로 패러다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인 예시라는 뜻이에요. 전형적인 예시. 그 다음에 우리가 스틱 그러면 뜻이 엄청 많겠죠. 뭐 막대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 붙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고수하다. 고수가 무슨 뜻이야? 잘하는 거 말고? 그래. 안 바꾸는 거. 딱 붙어있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거잖아. 원래 하던 방식을 고수할 거야. I'll stick to the old style. 그럼 무슨 뜻이야? 안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여지다 라는 뜻이야. 완전 다른 뜻이죠. accept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14번에다가 가이어니까 몇 개 적어놓을까요? 자, stick의 뜻 되게 많은데 이게 동사로 쓰였다고 쳤을 때 물론 명사로는 뭐고 막대기니까 쉬울 때 넘어가고 우리 동사로 쓰였다고 쳤을 때는 일단 당연히 붙이다, 붙다. 그 다음에 저거 있었어 방금 나와있는 고수하다. 입장을 바꾸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다.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을 잘 파악하고 스틱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입니까? 이렇게 필기 마저 하시고요. 혹시나 조금 빨라서 못 들었거나 솔팅 마저 못한 거 있으면 한 15초 정도 있어요. 질문하거나 솔팅 쫙 때리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로 리뷰 테스트 나옵니다. 자, 됐으면 수업자로 넘기면 지문 분석하는 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숙제로 해와야 맞아. 그래서 오늘 쌤이 안 읽은 친구들 또는 수업을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할 건데 이 네모 칸 안에 있는데 필기를 하면 좋겠어요.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숙제는 여기 옆에 부분에다가 추가해오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 펴셔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배웠는지 쌤이 진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줄 건데요. 자, 제목이 뭐였냐면 Future of the Future of Employment였어요. 우리 아는 것만 얘기 한번 해볼까? Employment가 뭐야, 얘들아? Employment? 몰라? Employment? 그럼 더 쉬운 거? Employ는? 직업. 그렇지. 고용하다였어. 칠판 잠깐 보세요. 자, 선생님, employ라고 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하면 고용하다예요. 고용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뽑는 거야. 선생님 칠판 지워주고 쌤 뭐 물건 들어주고 할 조수 뽑습니다. 자, 시급 초콜릿 5개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할게요 할 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 너 합격 하고 뭐 하는 거야? 뽑는 거죠.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employ를 갖다가 명사형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뽑는 사람, employer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는? 뽑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래, 고용주. 어려운 말. 쉬운 말로는 사장님이잖아. 그 다음에 뽑힌 사람 뭐야 이거는? employee잖아. 이건 뭐게? 고용인. 좋아. 다시 말해 쉬운 말로 직원이죠. 그렇죠? 뽑힌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용하는 모든 절차 뭐라고 할까요? employment라고 하면 되죠. 이거는 고용. 그렇죠? 그럼 우리가 employment라고 하는 건 사람을 뽑는 절차인데요. 지금은 당연히 면접 보고 뭐 일하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일 텐데 이것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글이었어 지난 시간에. 내용은 다 안 봐도 괜찮으니까 쌤 정리해주는 것만 봐봐봐. 그래서 이 future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COVID-19을 좀 기점으로 봤어요. 맞아요? COVID-19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뭔데? 그냥 코로나19죠. 그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뭘 바꿨냐면 원래 페이스 투 페이스였던 거를 완전 비대면으로 바꿔버렸어. 맞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the way 방법은 방법인데 뭔 방법이냐면 비즈니스가요 operate 하는 방법.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이 방법들이요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딱 때려요. 뭐 때문에? Due to COVID-19.
이 책이 쓰여진 게 아마 그때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2021년, 2년 이때쯤일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느꼈을걸요? 학교 갈 때 줌으로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게 사실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 학교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 그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예 회사가 돌아가고 사업이 돌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마디 더 추가해야 돼. However,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the changes, 그 변화는 이거였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inevitable anyways,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러분? inevitable이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유식하게만 하면 불가피한, 역시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불가피했었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차피 이렇게 변할 거였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줌도 줌이고 우리가 뭔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데를 어떻게 해버려? 사람이 해야 안 해 이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해버리죠. 그런 얘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Remote working. Remote가 뭐야? Remote?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리모컨이 항상 어디에 있죠? 맞아. 리모컨은 내 근처에 있지 않잖아. 맨날 찾으면 안 나오잖아. 리모트는 무슨 뜻이냐면 원격이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요? 원격. 원격이란 말은 먼다는 뜻이죠. 원격의. 그래서 좀 멀리서 일한다는 거니까 재택근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엄마 아버지가 회사 이때 한창 안 나가시고 집에서 일하셨어요, 손? 수요일날. 그치.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은 없어? 선생님도 재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수업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어. 모두가 집에 있고 학생들도 다 그냥 온라인으로 애들 안녕 이렇게 집에서 수업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죠. 원격으로 내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팬데믹 이후 코비드-19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아이솔레이션 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employees랑 employers에게 각각의 어떤 영향들이 있었겠죠. 어떤 인플로이는요 원격으로 해보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버려? 잘리기도 하고. 그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못하는지가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unemployed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 방금 얘기했던 대로 unemployment로 연결된 거 우리가 실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장을 잃건. 그러면 실직을 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요거 때문이야. 결국 아까 우리가 remote working을 하면서 원래는 5명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몇 명이면 되냐면 1명이면 돼. 왜냐면 온라인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거든.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온라인 그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그냥 자르면 되는데 인플로이는 어떤 문제가 생겨? 실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라고 나오죠. 그 얘기가 좀 책에 좀 나오고요. 어쩌고 얘가 쭉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리모트 말고 쌤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automation이라고 나와요. automation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자동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어차피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들은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안 하고 이제 누가 한대? 그냥 기계들이 해버린대. 그래서 기계들이 하면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실직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인플로이먼트 문제가 심해지니까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5번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대책으로 요거에 대한 government가 GBT가 government예요. government came up with 뭔가를 떠올렸는데 뭘 떠올렸냐면 UBI라는 걸 떠올렸어요. UBI라고 하는 건 뭐냐면 basic income이야.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주자 그랬더니 이거는 이 다른 대로 문제가 또 있었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많이 하는 돈 똑같이 받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깐 설렁설렁한 똑같이 받아. 이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거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또 있었어. 마지막에 결국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바쁜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해요. 6번에서 한 번 더 어차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후에 가져온 많은 변화들은 inevitable한 change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Be aware, 미리 알고 있어야 돼. Of the changes. 네, 어떤 change냐면 upcoming changes. In the future.
job market. 이렇게 쓰면 미래 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체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글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에는 결국 어떠한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설명을 쫙 해주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정도로 끝나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봤고요. 우리 크코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펴보시면 선생님하고 수업차를 펴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필기 마친 친구들은 앞장으로 돌아오셔서 3번부터 봅니다. 3번에 이렇게 나와요. 91번에 To save jobs and maintain operations 그랬어요. 투부정사 먼저 열어주세요. To save jobs. 자, and 닫고 그럼 여기 투부정사를 닫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and가 뭐랑 병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to save랑 to maintain이었겠죠. 그럼 maintain 앞에 to 빠진 거 체크해주세요. maintain 앞에 to 빠진 거 체크하시고 앞에 있는 to save랑 병렬로 연결시켜주시면 우리 이렇게 operation을 조금 더 유지하고 직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닫고 투부정사. 자, companies는 주어고요. had to be 동사 체크하세요. had to be. have to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뜻인데? have to. 해야만 한다. 그쵸? must랑 똑같은데 그거를 과거형으로 쓰고 싶으니까 had to로 바꿨죠? 조동사랑 같은 뜻이라 뒤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had to be creative 해놓고 뒤에 컴마 동그라미 하시고 which의 세모 뒤에 있는 meant 체크할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투부정사 병렬 요렇게 체크하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had to be 했을 때 이거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싶었던 건 요거였어요. 이거 관계사의 무슨 표현이라고 우리 하니? 계속적 용법. 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그러면 쌤이랑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죠.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뭐 올 수 없어? 대신아. what. 그쵸. who도 안 되고 그쵸? who도 가능하지 여기서는. 자, 요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뭐냐면 선행사가 뭐지? 를 확인하자 그랬어. 그러면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단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 하나인지 혹은 앞문장 전체인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럼 앞문장 전체인가요? 단어인가요?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해석했어. 그 말은 회사들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해져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고 연결되는 뜻이야.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ment의 동사 체크하고 to colleagues 뒤에 sharing에다가 분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명사가 뿅 이렇게 나오고 뒤에 갑자기 뭐가 나올 때 동사 ing 또는 동사 pp 같은 것들이 나오면 요거는 분사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요게 앞에 있는 걸 꾸며줄 건데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꾸미죠?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로 수식을 합니다. 적어놓을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colleagues 두 명의 동료가 sharing 그랬으니까 공유하는 거죠. 한 가지 일을 두 명의 동료가 공유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어떤 예시를 지난 시간에 들었었냐면 월급 PF반이랑 화목 PF반이랑 나눠서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하고 서연쌤하고 나눠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쌤이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때? 서연쌤 가르치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그 말은 쌤이 잘려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 식의 우리가 sharing 하는 형태까지 온다 라고 했고요. 해석할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적어만 보세요. 우리 직업들을 살리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창의적이어야만 했는데 혹은 창의적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종종 두 명의 동료가 한 가지 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것은 종종 두 명의 동료가 한 가지 직업을 혹은 작업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92번. Employers benefit 앞에 똑같이 주어 동사 체크하셔야 돼요. Employers가 주어, benefits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to하고 뒤에 세미콜론 나오고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나오죠. 그들은 또 똑같이
can keep이니까 주어 동사 체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trained랑 뒤에 trusted가 나오는데 숙제할 때 보니까 이거 다 그냥 분사 체크만 해버렸던데 근데 우리 분사 체크하면서 이게 전치 수식 앞에서 꾸미는지 후치 수식 뒤에서 꾸미는지 확인하고 있어? 얘는 어떤 수식이야? 형태가? 후치? 후치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거야? 그러면 keep을 꾸미는 거야? 그럴 순 없지. 이건 무슨 수식일까? 전치. 반대로 얘기하면 돼. 왜냐면 trained랑 trusted를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굳이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끝고사 낼 때 요거는 보통 후치 수식일 경우에 많이 해요. 뒤에서 꾸밀 때만. 근데 이거는 지금 꾸미지 않으니까 우리 스태프를 앞에서 꾸며주네 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수식이라고요? 전치 수식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 후치 수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스태프인 거야? 우리가 trained 충분히 훈련 받았고요. trusted 그럼 충분히 신뢰받은 스태프인 거야. 그런 사람들을 keep할 수 있고요 해놓고 뒤에 that니까 또 전열어줘야겠네. 스태프를 앞뒤로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했나봐. 그러면 that하고 전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또 앞에 있는 명사 꾸밀 거니까 무슨 절입니까? 이거는 형용사 절이죠. 그래서 they may 그 다음에 otherwise have lost니까요. they 주어고요. may have lost가 동사네요. 그럼 오랜만에 나왔네. may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뭘 나타내냐면 후회나 추측을 나타내죠. 이거는 과거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몰라 라는 뜻인데 만약에 얘네를 두 명이 한 일을 시켜놓으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더라도 이 일을 돌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근데 이 둘 다 그만둔다 그랬어. 그럼 완전히 우리가 일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공유하는 게 어떤 일도 있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benefit, 이득인 거야. 왜? 얘네들이 잘 훈련받고 믿음이 가는 동료들. 근데 잘못하면 까딱 잘못했으면 다 한 번에 잃었을 수도 있는 그 동료들을 can keep 어떻게 할 수 있어?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라는 뜻이야. 됐을까요? 자, 요거 해석할 때 이렇게 봅시다. 고용주들도 이득을 보긴 한다. 고용주들도 이득을 보긴 한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시고 그들은 하마터면 모두 잃을 뻔했던 하마터면 모두 잃을 뻔했던 잘 훈련되고 믿음직한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나요? 됐으면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문법 한 10분 조금 넘게 집중하시면 끝납니다. 자 정리하시고 백지 테스트 준비하려면 오늘 필기를 잘 정리해놔야 돼. 다행인 건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자, 정리하시고 노트 하나 꺼내서 필기 준비하세요. 오늘은 내용을 3개만 나갈 거라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운 책, 새로운 마음가짐. 이거 우리 했었나, 세연아? 엄청 옛날에? 처음에? 이 책 있잖아, 그러면 집에. 어떻게 할래? 새거 쓸래, 이거 할래? 똑같은 말 아니야? 새거 쓸래, 니거 할래? 엄마한테 여쭤볼래? 그래? 오늘은 그 노트에다 필기하고 엄마한테 여쭤보고 다음번에 만약에 안 쓸 거면 가지고 와줘.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은 12쪽 펼쳐놓고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어차피 어떤 책을 봐도 중2, 중3의 제일 기본기는 문장의 형식이거든요. 문장의 형식을 다 얘기하진 않고 오늘은 우리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우리 오형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필기할 수 있게끔 정리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오형식 문장의 기본 형태를 얘기할 건데 칠판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주어 나오고요. 동사가 나왔어. 근데 동사가 일단 무슨 동사여야 하냐면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 없이 스스로 내가 혼자 그냥 할 수 있는 동사들이야. I run 그랬을 때 그때 run은 달리다 하니까 자동사일 겁니다. 그쵸? 근데 똑같은 run이더라도 Hey, do you run a company? 그랬어. 그때 run은 뛰다가 아닌데 무슨 뜻이죠 그때는? 운영하자. 그때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그런 것처럼 동사 자체가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가 아니고 뜻에 따라 달라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얘는 목적어가 여기 딱 있으니까 무슨 동사일까? 당연히 타동사예요. 기본적으로 이 5형식 동사는 당연히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올 거고요. 목적어만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거든. 방금 얘기한 대로 I run a company 또는 I have a pen 이런 것들은 목적어로 끝나는데 이런 거야. 똑같이 have를 쓴다고 쳐봐. I have a pen 이 아니라 I had 은솔 clean the board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야? 아니고 무슨 뜻이야? 하게 하다 사역동사. 그때는 have가 타동사긴 하지만 뒤에 보어라고 하는 꾸며주는 성분이 필요로 한 불완전한 타동사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성분이 필요해요 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타동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뭐가 필요해? 이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가 뭐야? 그러면 목적어도 필요하고 목적격 보어도 필요한 불완전 타동사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와요? 만 궁금해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럼 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목적격 자리에 오는 건 뭐냐면 딱 하나, 둘, 셋, 넷. 들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건 뭐냐면 명사 또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2형식 동사랑 똑같죠? 그쵸? 그럼 내가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1차로 보시고 그 다음에 쌤이 꿀팁으로 확인할 거는 뭐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동사 종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 관계인데 이런 경우야. I called 혜윤 뭐라 부를까? 뭐 귀요미 이렇게 불렀다고 쳐. 그럼 내가 혜윤이를 귀요미라 부르는 순간부터 혜윤이는 귀요미가 될 거거든. 그러면 귀요미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야. 그래서 call이란 동사는 뒤에 혜윤 귀요미를 가지는데 목적격 보어를 뭘 가졌어? 명사를 가졌어.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쌤 수업을 들었더니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I made you smart. 그럼 그때도 you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you가 똑똑해졌으니까 smart라고 하는 뭐가 왔어요? 형용사가 온 거예요. 문장을 2개만 적어봅시다. 방금 얘기한 거. 자, I called 혜윤 귀요미. 그쵸? 또 하나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방금 얘기한 대로 the class made us smart. 이렇게 우리가 5형식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랑 결국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명사나 형용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예시가 쌤이 우리 세연이는 기억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헤어졌는데 옛날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외국에서는 뭐라 불러? 자기야 이거를 허니 이렇게 부르잖아. 왜 허니라 부르지? 그러니까 달콤한 걸로 뭔가를 부른대. 허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달콤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고구마 마탕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있나요? 가끔 급식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고구마 마탕 이렇게 불렀어. 너무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얼마 안 가서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구마 마탕이라 불렀어요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돼? I called her 고구마 마탕. 그것도 똑같이 뭐야? 그녀가 마탕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명사가 오는 경우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괜찮죠? 네, 좋아요. 여기서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라고 하는 이 보어 자리에는 뭐가 절대 올 수 없을까? 안 되는 거 하나. 부사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The class made us smartly. 돼 안 돼 이거? 당연히 안 되죠. 부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흥! 하고 풀면 됩니다. 필기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동사 원형이 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그냥 부정사라고 해서 이거랑 묶는 경우들도 있어. 쌤 따로 해줄 거야. 동사를 위해서. 그럼 요렇게 그냥 원형 부정사, 쉽게 말해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요. 이 목적어가 보통 목적격 보어라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능동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쌤 요거를 내가 동사 원형을 쓰냐면 똑같이 내가 made를 쓴다고 쳤을 때 그가 그녀로 하여금 칠판을 지우게 시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He made her clean the board 거든. He made her to clean the boar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칠판 봐봐봐. 여기 나오는 이 made가 그녀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거든. 그러면 그녀가 행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인데 이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동사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플러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여야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시키는 거니까 세 개 뭐 있어 우리? have, make, let.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뭐가 있을까 우리? 지각동사? see, feel, watch, listen, 블라블라블라블라.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게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제가 춤추는 거 봤는데 I saw him dance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사역 지각동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나 쟤 춤추는 거 봤어. I saw her dance가 되겠다. 똑같이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행동일 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결국은 똑같아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다는 똑같은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아닌 경우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빨리가 허락해줬어요. allowed. 우리 탕탕이가 어떻게 하게 얘기했냐면 study하게 허락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study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요? to study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그러면 동사 종류도 몇 가지를 암기를 할 건데 allow를 필두로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그러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때 투부정사가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건 allow라든지 encourage라든지 force라든지 enable이라든지 내가 뭔가 하게 하게끔 하는 것들은 다 뭐다?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뭐만 빼고? 사역과 지각을 빼고. 됐습니까? 필기마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분사예요. 분사. 우리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분사, 무슨 분사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럼 요거는 완전 당하는 경우인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를 굳이 수동으로 당하는 경우. 그리고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또 하는 경우긴 한데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어떻게 두 개의 문장을 쓸 거냐면 똑같은 걸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saw her 그랬어. 나는 그녀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녀가 뭐 하는 걸 봤냐면 춤추는 걸 봤어요. 그럼 방금 saw라고 하는 게 지각동사고요. 그녀가 춤을 추는 거니까 댄스 맞아요. 그쵸? 그런데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역동적으로 꼭 말하고 싶어. 꼭 얘가 춤추는 거 지금 봤어. 이렇게 얘기할 건 뭐 써도 괜찮다? ing도 괜찮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시면 I heard my name called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들었어요. 쌤 이거 지각동사인데요? 맞아요. 근데 내 이름이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진 거거든. 화살표가 거꾸로 오죠? 그럼 뭘 써도 된대? called 써도 된대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만 해보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들 선배들,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군인들은 빡빡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머리 길어졌어. 조금 삐죽삐죽하겠지? 그럼 어떻게 말해? 야 머리 잘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머리 잘라 영어로 어떻게 말해? Cut your hair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Cut your head 그럼 돼 안 돼? 큰일 나잖아.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면? Have your hair cut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기해볼게. Hey 가서 머리 잘라 이렇게 얘기해. Have your 겟도 괜찮고요. Hair cu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어떤 친구는 쌤 haircut 하나인가요? 아니요. hair cut 두 개예요. 그럼 have 명령문이니까 동사가 앞에 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목적어죠. 그럼 머리카락은 잘라요? 잘려요? 잘려요. 컷의 3단 변화. 컷이잖아. 그럼 요거는 무슨 형태인 거야 사실은? 무슨 형태인 거야? 그렇지.
됩니까? 얘기해 보시고. 혹시 여자친구들 중에서 저 손톱 네일 하는 거 좋아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저 이렇게 매니큐어 바르거나 이렇게 뭐 손톱깎이 이렇게 무슨 제거죠? 그 그거 제거하는 거?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럼 나 가가지고 손톱 뺐어요 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게? I got my nails done. 그러면 왜 done이야? 손톱이 설마 매니큐어 칠하고 싶었을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칠해버린 거잖아 우리가. 손톱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칠해진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서 do, did, done 온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 끝내시고 내용 별로 없어요. 요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텍스트 테스트에서. 자, 다른 친구들은 12쪽으로 오셔서 내용 쭉 형광펜 쳐보고 문제 풀고 집에 갑시다. 자, 세연이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안 하고 있어 봐봐. 자, 내용 확인할 것들인데 형광펜 있으시면 여기 체크할 거야. 12쪽의 중간에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광펜 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다음 밑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등이 오며 부사를 쓸 수 없다. 형광펜 쭉. 그래서 텀이 나를 Jean이라고 불러요. Tom calls me Jenny. me 목적어고요. Jean이가 목적격 보어죠. 근데 makes it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했을 때는 possib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넘기시고 14쪽에 이번에는 우리가 밑에 보시면 지각동사 형광펜, 사역동사 형광펜 하시고 표 위에 형광펜 칩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등 일부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온다. 형광펜 표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지각동사, 대표적인 사역동사 나와 있는 거 별표 치고 여기 단어들은 싹 외울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see, hear, watch, listen to, feel, notice, observe. 자, 대표적인 사역동사 make, have, let.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로 가는 동사 get, ask, want, order, advise, allow, enable. 좋아. 요거 세 개 포함해서 백지 테스트에 같이 할 겁니다. 요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 표 발표 쳐놓고 옆에다 백지 테스트라고 적어놔. 백지 테스트 칠판에 있는 거 쓰고 여기 있는 대표적인 지각, 사역, 그다음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3개는 외웠어야 돼요. 그렇죠? 자, 쓰시고 백지 테스트로 적어놨으면 16쪽으로 오셔서 마지막 체크합니다. 16쪽에 우리 현재분사, 과거분사, 목적격 보어 체크할 건데요. 형광펜 치세요. 목적어와의 관계 또는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쓴다. 그래서 현재분사를 쓸 때는 능동과 진행이고요. 과거분사를 쓸 때는 수동이에요. 현재분사 동그라미 위에다가 능동, 진행 필기. 현재분사 동그라미 위에다가 능동, 진행. 그다음에 과거분사 동그라미 수동. 어디 있어? 16쪽 밑에 있어요. 형광펜 친 곳에다가 표 위에 현재분사 동그라미 능동, 진행. 과거분사 동그라미 수동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18쪽에 서술 유형 5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여러분 체크해놓을까요? 18쪽에 서술 유형 5번까지 거기까지가 숙제니까 개념 노트, 백지 테스트 준비, 문제풀이, 채점, 오답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을까요? 지문 분석은 쌤이 여기 적어놓은 거 1번부터 5번, 6번까지 있죠? 이것만 우리 레벨 판 친구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오케이? 다음 시간 시작. 오예. 다음 주 화요일 보자마자 볼 건데 그냥 백지만 딱 줄 거야. 이만큼에다가 아까 외워야 동사 3가지 있죠? 세 공유 그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도 외우고 절대어휘도 외우고 첫 달이니까 첫 주니까 양 없잖아. 첫 주 그 절대어휘 3위 그쵸?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절대어휘도 활용해요. 이번에는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